어쨌든 뭐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현송월이 온 문제나 이번에 뭐 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0000 하면서 막 하는 분들이 언론이 그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송월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13년 8월에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현송월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체가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지금. 최소한 조선일보는 보도를 중지하라. 아니면 사과라든가. 근데 정정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은 정정보도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총살됐다 살아 돌아오신 분이 한두 명이야,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 지금도 떠올라요. 인간어뢰. 어떻게 하면 천안함이 어뢰를 맞았을까 하다가 사람이 어뢰 위에 타고요. 그걸 직접 조정해서 물속에서 받았다는 거야. 그게 조선일보의 수준이죠. 근데 그거 이적행위 아닌가요? 그 이적행위예요. 북한 사람이 어뢰를 바닷속에서 타고, 네? 타잔다니, 이것이. 그건 타자는 나뭇가지라도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사람들은 초인인가? 그거 진짜 웃겼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야, 진짜 북한 찬양 고무기사다, 저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혹시 요새 아이들이 그 보도를 보면, 요새 아이들은 상상력이 특별해서 1987을 재난영화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재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보면 옛날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렸다고 생각할 텐데 그 인간 어뢰의 보도를 본 우리 어린이들은 북한 사람들은 완전 마징가 제트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뢰를 타고 돌진.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중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데 쪽 보수 언론을 간 친구들이 아주 극소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한 10여 년 후에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괴물로 변해 있더만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완전히 골통화돼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제 재밌는 얘기 생각났어요. 신홍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조선투위 위원장도 하고 한겨레 신문 편집 주간도 하신 분인데 따님이 조선일보에 시험 봐서 붙은 거예요. 어쩌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왜 붙기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 조선일보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요. 요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 이제 손석희가 JTBC 간 이유 똑같이 비슷하게 돌려대겠지. 그런데 신홍범 선생님이 딸을 앉혀놓고 당장에 그만둬!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어떻게 됐게요? 그거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차라리 그게 하고 낫다.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서쪽으로 내려왔다 서쪽으로 올라갔고 동해선 쪽으로는 이제 금강산 마식령 원산 비행장 등 찾아가지고 훈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전 점검단이 금강산 지구, 마식령 스키장, 갈마 비행장 등에 대해서 시설 점검차 23일 네.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출경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시쯤에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대요. 통과했죠, 이제 이미. 네, 이미 이제 통과했고, 근데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게 얼마만이에요?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은 까마득한 느낌이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도 관광 가고 평양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만큼 네. 교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뽕짝 네. 트로트 듣고 북한 사람들이 눈물 짓고 이랬던 거.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공연하고 그랬는데 네. 심지어 금강산 관광 같은 거 가는 거 물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북한 땅을 드나드는 게 무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네.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마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 대비 효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그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면 이런 게 뉴스나 되겠습니까? 뉴스 아니죠. 지금쯤 새날이 평양에 가서 팟캐스트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 재미없어요. 그 평양에 대한 이슈는 별로 다운로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 나는. 아니죠, 모르죠. 이거는 뭐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평양에서 또 그 푸나님의 예리한 시선으로 뭐를 잡아냈을지 모르죠. 농담이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명박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김정은한테 줘. 네. 근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 신년사 보면 올해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요지에.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 옆에 있는 그 갈마 비행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군사시설이잖아요. 근데 군사시설인데 김정은이 이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다시 건축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보면 핵전쟁 하려는 사람이 이런 국제공항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개혁 개방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체제 보장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이 되는 느낌 속에 네. 국제적인 제재가 좀 풀리면은 김정은은 아마 다 개방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통찰인데 푸나님의 통찰을 뒷받침하는 한 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 100개 공약. 그게 이제 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공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거 너무 타당한 공약 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최소한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지어서 가동되어도 그 우리에게는 통일이 밥이다가 실현되는 거고요. 북한은 통일이 밥인 동시에 윤택한 삶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기 힘들죠. 그때 그 정동영 후보가 지금 이제 안철수랑 가열적에 싸우고 계시는데. 아, 막 복잡해요. 네, 그 이야기 이따 하시긴 하시고. 예. 어쨌건 교류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 여기 이제 계속 생채기를 내야 되는 조적 세력들. 네. 그래서 무슨 평양올림픽 이런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네. 현혹된 사람들이. 그런데 네. 그렇다고 당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태도가 정말 구구 꼴통인 뭐 한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의 잘한다를 듣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 말고 홍준표가 안철수가 유승민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평창올림픽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기점 삼아가지고 그냥 교류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핵무기 폐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겠죠. 정말 더 잘 돼야 됩니다라는 워딩을 계속 하고 있다면. 예, 제가 정치 동화를 조금 더, 네.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패럴림픽, 이번 패럴림픽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조선일보하고요, 자유한국당하고요, 일본 극우 인사인 도쿄도지사하고는 똑같이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뭐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는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안 먹혀요, 지금 시대가. 아, 탄핵 반대 14%를 겨냥하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확장성을 확 줄여주면 무슨 선거에 유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흔들어서 5월 민심 폭발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 거겠지만 얘기 이따 다시 하시고 예, 하시고. 중요한 예, 것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누가 남북 분단을 즐기는 세력인지, 맞아요. 누가 남북 분단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세력인지, 누가 냉전으로 우리나라를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왜 MB와 박근혜 시절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세력이 중심인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더만요. 뭐 이런 걸 하긴 하나 보네요. 근데 그 기자회견 구조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우, 따라쟁이에요. 아, 진짜 그건 창피하지도 않나 봐. 아우, 정말 그 따라쟁이 너무해. 네. 이거 그래- 뭔지 모르죠. 네, 내가 네. 이거 흉내낸 거. 아, 누구예요? 아우, 그것도 몰라? 너무한 거 아니야? 바보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아, 해롱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예. 하나도 안 똑같아, 지금. 똑같아요. 아니, 근데 해롱이가 마지막에 해롱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 다 안 보셨죠, 그거? 봤어요.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끝내는 법이 어딨어. 나는 왕짜증이야.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새드 엔딩으로 어떤 특정 인물은 그렇게 이규영. 끝나면 진짜 그게 말이 그리고 안 돼. 해롱이의 친구도 그렇지. 교도소 안문에 있지 말랜다고 안문에 안 와 있냐? 그러니까. 뭐 그런 말만 잘 들어.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홍준표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사실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평창올림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호재잖아요.
어쨌건 간에 잘 치러내고 네, 잘 치러내면 그 허재인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공천 들어갑니다. 이제 3월 초부터는. 네. 근데 그 지지율이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자기들 지지율이 올려야만 그나마 자기가 공약이랄까 이런 걸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한석이라도 잃으면 뭐 그만두겠다라든지 네.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TK에서 대구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해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놔라든지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워낙에 좀 갖고 있는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서 네. 빠지더라도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정말 없는 집안에서 계속 끌어올리려고 해봐야 안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는 18.1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갤럽은 9%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근데 요게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는 15에서 19일이고요. 그다음에 갤럽은 16에서 18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상관관계가 여론조사인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다 한 가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은 무응답률이에요. 그런데 그 무응답자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6대4 정도로 차이 보수가 있다는 거는 팩트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 조사할 때 CB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샤이 보수 일부가 답변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CBS 의뢰한 거 기준으로 1.2% 올라서 원래 그런 거잖아요. 빵점 맞다가 50점 맞으면 집에서 잔치하듯이 그러네요.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변동 폭이 1% 2%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